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나중에 들었는데 아까 이제 한상진 기자가 얘기하듯이 이것은 분명히 윗선이 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검찰도 왕십니다 방통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여러 루트도 그러는데 김건희가 뉴스타파 같은 곳은 뭐 하는 것 정도 있어도 돼. 그런데 봉지훈 기자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의 그 대선 3일 전의 보도에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한 달 훨씬 앞서서 JTBC에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를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저희는 보도를 했던 것인데 본인이 당선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조사 10여 명의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뉴스타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저희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만간 조기 대선이 또 펼쳐지고 새 정권이 들어설 텐데 지금이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나 요구가 높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 2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도 우리가 많이 잊고 있습니다. 내란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도 사실은 윤석열이 처음 언론사를 압수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짓밟는 것으로 헌법 유린하는 연습을 해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1차 연습이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저에게 하루에 많게는 한 20명 가까운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검찰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전화해요. 어떤 참고인이 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매일매일 전화가 왔죠. 그 당시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선 후보 검증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봐야 한 6개월간은 정말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상진 기자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김영진, 한상진, 봉지욱은 저 당시에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저희 회사 뒤쪽에 가면 호프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프집에서 매일매일 뭐 많은 양의 술은 아니지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 아까 이제 우리 김영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의지를 많이 하면서 버텼고 그 결과 이렇게 영화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힘든 거는 검찰의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다른 언론사들이 동료 기자들이 그런 걸 하나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지욱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5만여 회원님들 우리 뒤에는 우리 믿고 지지해 주시는 5만 명이 있다. 5만 명 회원님이 있으니까 믿고 가자. 그걸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마침 개헌은 끝났지만 저는 항시 개헌 상황입니다. 집에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자택 개헌 사령관이 와 계십니다. 저희 밴드에 그리고 둘째 딸이 와 있는데 제가 압수수색 당한 날 첫째 딸이 같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을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한일에 수사관이 아파트 복도에서 새벽 4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첫째 딸은 저랑 수사관이 저희 현관문을 열고 실랑이 하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그거는 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려고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다 보고 왔으니까 뭐 9시 넘게 갔겠죠. 나중에 며칠 뒤에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 첫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지난 중인데 사실은 아빠가 그걸 잘못해서는 아니고 애가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재판을 통해서 아빠가 무죄를 받고 윤석열이 별로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다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힘내 이렇게 첫째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윤석열 내가 데스노트에 적어놨어. 출석을 해서 저는 유임 사건으로 나갔는데 국내인 의원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법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그 질문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기자 출신입니다. 김장겸, 신성범, 최영 이런 분들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근에 명태균 데이트보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김장겸과 명태균이 나는 카카오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어요. 신성범과 명태균의 카카오도 저희가 일부 공개하고 또 앞으로 공개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비판 보도를 한 매체 기자를 불러다가 가짜뉴스, 허위 보도, 대선 개입 이걸 아예 그냥 결론을 내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좀 화가 났지만 스스로는 흥분하지 말자.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고요.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런 정도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 낮은 질문을 하고 이 장면은 지금 모든 언론이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국민들이 보시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결과 공직이 잘못해서 제가 유죄가 나오면 제가 감옥을 가든지 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이 사건을 지시하고 저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던 배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가 끝까지 찾아서 보도도 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제가 나갔던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 과방위원 국회의원 그분 오늘 와 계시거든요. 바쁘신데 사실 국회의원 엄청 바쁘잖아요. 바쁜데 아마 일정 속에서 와주시고 또 이렇게 집에까지 같이 와주고 계신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그날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죠. 저희가 사실은 저 먼저 뉴스타파 후원회원입니다. 김용진 대표님을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5천 신문, 그다음 5천 1인 미디어 그거 전국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뉴스타파 후원회원에게 하게 됐고 또 뉴스타파 근처에서 또 감정적이었고요. 봉지욱의원이라네요. 사모님 직업을 좀 바꿀까요? 사실 그때 굉장히 소모를 겪었습니다. 나온 거는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저희도 그 참고인으로 초청해서 나온 기자를 수모를 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근데 잘 참으셨고 그리고 윤석열 파면이 이끌어냈는데 뉴스타파가 100건 안에 있다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5번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이 관련해서 질문을 한 이정환 의원은 저랑 JTBC에서 같이 개그 멤버로 같이 했고 JTBC에서 오랜 기간 앵커를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 되셨어요. 근데 정말 이 과방위, 제가 볼 때는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기억하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고의 블록버스터 타파가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에 출연한 영화배우 이정원입니다. 계속 서서 얘기해야 되나? 편하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3년의 세월이, 그리고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하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답답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맨 처음 장면 기억하시죠? 헬리콥터가 국회 본관 상공으로 날아드는 그 순간에 제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하면서 강을 넘을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문을 찾아서 들어갈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만약에 강을 넘다가 잡히면 무단 침입 뭐 이런 이유로 잡혀갈 수가 있겠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비상기한 해제 수구 결의안을 하는데 동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열심히 문을 찾다가 다행히 잠깐 열렸던 쪽문으로 들어가서 국회 본관으로 달려가니까 그때 헬기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TV님, 뉴스타파 관계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사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많이 불었던 한상진 기자가 또 나중에 이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얘기를 안 했다고 속상할 수가 있어서 한상진 기자랑 그때 김용진 대표님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상진 기자가 쓴 책이 사실은 예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치권이 놓쳤구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사과를 그때 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해린 위원장이 어저께 사퇴한 이유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 압수수색 영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장면이 나오고 본인이 청구 민원을 했다는 사실이 전 국민이 알게 되니까 그만한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정말 천만 관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한 사람이 한 번 봤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관객을 동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다가 볼수 있어. 사전에 이런 말씀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분께서 뭐 100원도 없는데 청산일수로 잘하시죠.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나온 김기현 의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주에는 얼마 전에는 저희 이영주 기자가 변성동 원내대표 지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또 그 전날에는 홍여진 기자가 홍준표 캠프에 갔다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너네랑 얘기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저희에게 변성동은 언론도 아니야, 찌라시야. 저는 이분들이 원래는 이렇게까지 언론관을 가졌나 했는데 이분들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이 정권에 대해서 보수 매체인 중앙일보에서 지난해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 중독, 그 다음에 권력 중독,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윤석열과 함께 검사 출신들이나 판사 출신들이 국민 알기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그 뒤에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봉준 기자는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이 권력자의 그 권력 노름에서 비롯된 거고, 그 다음에 극우 유튜버 정가훈 목사도 아는 분이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는데 선거법으로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도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실은 거기에서도 기자를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겁박했던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락으로 보면 정강훈과 같은 극우 유튜버들의 돈벌이로 하는 그것에
정치인이 오염됐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검언 유착된 채널 A의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권 내내 그런 문제가 있었고 TV조선의 점수를 조정한 걸 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상현 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2명,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된 주가 공무원이 대략 한 4, 50명이 됩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가 고생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재판도. 그래서 결국 종편의 합작품이 윤석열 계보를 탄생시켰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지만 앞서 있었던 김기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홍준표 의원, 또 정강원 이런 분들의 경고망동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해결시키는 일을 저희 가방이감에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 드려야지 한상진 기자가 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언론사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도 내가 취재한 거도 나는 이 권력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비판할 수 있고 충분히 취재했고 근거가 있다고 했을 때 지난 대선의 당시에 JTBC에서는 제가 그 보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고 장인수 기자도 MBC에서 나온 이유가 저랑 비슷합니다. 언론사가 커질수록 당연히 좀 여러 가지 게이트키핑들이 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조중동 사주가 있는 언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이익보다 사주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에 와보니 완전히 자본과 권력은 너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네. 이게 너무 심하다.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뭐 저희 이건희 회장 성매매 그런 영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 보도한 것들은 뭐 조회수가 1,600만에 이렇게 됐는데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막 유튜버들 많이 노력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유튜브 구독자가 한 152만 명쯤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보셔도 저희는 유튜브 구글에서 10원 한 장 받지 않습니다. 그 10원을 받는 순간 왜안 됐지? 여러분이 보시는 뉴스에 저희 뉴스타파가 동의하지 않는 광고가 사회자의 삽입이 되는데 유튜브로 유튜브가 구글에서 너무 좋아해요. 저희들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대부분의 회원들께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주시고 어떤 거액의 독지가가 후원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십시일반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계속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정말로 자본과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말들은 잘하잖아요. 성역 없는 보도. 성역 없는 보도 저는 뉴스타파에 와서 여기서는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보신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 보도를 보시면 여기 보도의 특징은 제가 예를 들면 대장동 보도할 때 정영한 녹취록 1325쪽을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공개했느냐?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고 녹취록 안에 있잖아. 동아일보 보도를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대선을 치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정영 녹취록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영 녹취록에 그분 없다고 보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의 보도국장이 여태까지 우리도 다 그분 찾아 나섰는데 이 보도를 어떻게 하냐. 그 상태에서 지난 대선을 치러진 겁니다. 뉴스타파에 와서 제가 이 정영 녹취록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위에서는 단 한 3초? 그러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검사와 수사관 얼굴 단 한 명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검사의 이름을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 보도나 검사와 제수 보도할 때 모든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 검사를 찾아가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배경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영화는 뉴스타파 잘 싸웠어 라는 걸 보여드리는 영화가 아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중요하다. 요 이야기를 잊지 말자. 이런 공감대를 많은 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 영화가 10만, 30만, 50만, 100만이 본다면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 영화 수익금은 뭐 뉴스타파가 나눠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뉴스타파는 독립 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뉴스타파 같은 언론사가 10개, 20개가 만들어진다면 또 지금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수익금은 다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화의 제작자로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 배우자로 와 계시지만 정말로 출연료가 없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출연료가 없습니다. 출연료 저희가 숨긴다고 또 그랬는데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타파가 한 개 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뉴스타파가 3개, 4개, 5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중동이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여론의 공작이죠. 그건 여론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공작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 사는 일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지지해 주시고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하면 저희는 그 돈을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또 다른 뉴스타파를 만들어서 검찰 권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발찌했어? 무슨 발찌?